자, 신 교수. 예. 이 김무성 대표가 하루 만에 거둬들이긴 했지만은 그것과 관련해서 여당에 있는 대권 잠룡들 이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게 홍준표, 김문수, 남경필 이런 분들 전 지사들 현재 예. 지방 제후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다들 대권 잠룡들인데 이분들의 어떤 반응은 조금씩 서로 달라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룡이라고 했을 때 홍준표, 김문수, 남경필 세 분을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남경필 두 사람은요. 예. 일단은 서울에서 굉장히 떨어진 데서 지방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김문수 전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그만둘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자기가 이걸 왜 세 번째 안 나가느냐. 경기도만 하더라도 서울에 붙어 있는데 중앙 언론에서 도대체 언급을 안 해준다. 네. 그래서 그만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물며 경남지사라든지 제주지사까지 경기지사, 제주지사까지 내려가면 진짜 이건 사실 굉장히 중앙 언론에서 잘 보도도 안 해주고 신경을 많이 안 써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한마디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 나도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선 이게 자꾸 튀는 발언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의 발언이 중앙 정치에 그렇게 큰 파장을 물고 올 것이냐? 예. 전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식적 직함이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근데 위원장으로서 사실 이번에 중국 갔을 때도 약간의 좀 비판 어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세미나에서 발표한 얘기도 좀 뜬금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이분도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을 세워야만 본인의 존재가 이제 드러나니까 전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개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오느냐가 글쎄요,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혜련 변호사. 네. 야당 쪽의 잠룡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안철수, 그 다음에 박원순, 안희정. 이런 분들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개헌 상당히 지지할 것 같은데 실제로 나온 반응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개헌론이라는 것이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개헌이라는 게, 저도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의 이 정치권에 대한 엄청난 불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개헌의 필요성을 저는 역설하고 있다고 봐요.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든지 경제생활 규모 이런 것들이 87년과는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우리나라의 적절한 지도 체제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의 역할 분담 이런 부분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지금 얻어가면서 하는 개헌 논의는 아니거든요. 국민의 공감대는 별로 없다. 아직까지 그거의 공감대가 확산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정치권에서 이 문제 제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근데 논의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논의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개헌 논의를 하지 말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개헌 논의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항시 보면은 위기 상황이에요. 항상 그리고 항상 위기 상황이고 항상 개헌 논의를 못 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데요. 예. 예를 들면은 대선 후보에 나온 대선 후보들은요. 대선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나 후보들은 뭐냐면 본인의 뚜렷한 어떤 정치적 아젠다가 있으면 개헌 얘기를 들 하는데 그런 게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만만하게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개헌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에서 계속 대선 임박해서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개헌 얘기했다가 막상 이 정권 잡으면 그게 흐지부지 됐던 이유도 좀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에서 잠룡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저마다 만약에 개헌을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일찌감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논의는 이제 헌법에 대한 개정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정치 개혁, 정치 혁명의 차원에 놓고서 이것이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헌법 체제라든가 정치 구조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일까? 혹시 정치권의 이해관계만 조절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정치 개혁과 정치 혁명까지 이르는
그러한 구상을 함께 논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헌법은 이렇게 고치고 정당 정치는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남북관계 이렇게 고치고라는 유교적인 틀 속에서의 논의는 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을 하지 마.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 전반에 걸쳐 있는 논의를 도처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단순히 개헌 논의가 아니라 우리 생활을 바꾸는 미래를 바꾸는 활발한 논의의 출발점. 이렇다면은 개헌 문제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정치개혁 문제들 적극적으로 열정을 퍼부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도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화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